우리는 때때로 걸음을 멈춰서서 과거를 돌아보곤 한다. 목표한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는 인간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의 파국을 맞이했을 때,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좌절이나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그 시작을 과거에서 찾곤 한다. 과거라는 기억의 함정. 우리는 흔히 과거를 특정한 시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과거는 현재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기억의 집합이다. 다시 말해 과거는 객관적으로 남은 기록이자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기억이다. 과거를 주관적 기억이라고 정의할 때 과거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라 변화되고 왜곡될 수 있는 가변적인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개인의 감정, 입장, 상황의 차이로 인해 상당 부분 재편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과거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건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감정과 해석이 가미되어 왜곡되고 재해석된 새로운 창작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고 느끼는 감정은 크게 그리움과 후회로 나눌 수 있다. 과거가 그립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 시점에 느낀 감정이 긍정적이고 그에 대한 현재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후회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현재 시점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과거에 대한 감정은 후회로 점철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 느끼고 있는 불안과 불만족, 고통이 클수록 그에 대한 도피 심리가 커지고 그 결과 찾아간 기억의 도피처가 과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커다란 시련이나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에 당당히 맞설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심정적으로 현재를 회피하고 과거나 미래로 도망쳐버릴 것인가? 만약 당신이 현재의 고통과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의 선택은 과거 혹은 미래로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커질 것이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시점이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의 두려움을 보다 극대화시키게 마련이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의 도피처를 미래로 삼는다는 것은 어쩌면 현재보다 더 큰 불안을 마주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제 남은 도피처는 하나. 바로 과거다. 이미 내가 지나온 길이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익숙한 길. 당신은 과거라는 익숙하고 포근한 둥지로 돌아가 현재에서 마주한 고통과 불안을 위로받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재의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불안해서 달아난 과거라는 마음의 둥지에서 당신이 느끼게 될 그 감정은 불안의 해소나 따스한 포근함이 아니다. 도피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신의 마음 안에는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라는 후회와 자책이 싹튼다. 현재의 문제와 불안이 해결되기는커녕 불안과 불만족에 더해 후회와 자책감까지 생겨난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은 점점 더 깊은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고 만다. 이러한 후회와 자책은 끊임없이 당신의 머리와 마음 안에서 리플레이된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후회와 자책의 무한 루프, 루미네이션.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루미네이션, 즉 반추라고 부른다. 반추는 단순한 일회성 회상이나 반성이 아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나 실수, 상처에 대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인지적 사고를 말한다. 이것은 마치 같은 장면의 영상을 머릿속에서 무한 리플레이하는 것과 같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한 회전하는 루프에 갇혀 있는 상태와 같은 상황이다. 이 반복적 사고는 흔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이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나?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의 초기에는 반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루미네이션 문제의 본질은 이와 같은 사고 반복의 주된 목적이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있지 않고 그저 과거나 현재에 느끼는 불안이나 고통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루미네이션의 감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정서적, 인지적 에너지 소모를 경험하고 당신의 현재는 더 큰 고통과 좌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루미네이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인지적 통제 능력의 약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후회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대체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감에서 비롯된다. 현재가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 후회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불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와 같이 목표 또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상황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인지의 흐름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머물거나 감정적인 매몰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인지작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비롯된 문제의 원인에 몰입되어 부정적 사고회로에 갇히게 된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지적 통제 능력은 약화되고 감정과 인지의 주의 편향이 일어나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보다 가속화되고 악화된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과거에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추후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다루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상처로 인한 실패 경험이 반복될 경우 동일한 사건을 반복 회상하며 왜 그랬을까? 결과가 왜 이렇지? 등의 질문을 멈추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반추, 즉 루미네이션이 만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사고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화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며 급기야 스트레스와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금세 반추의 늪으로 인도한다. 셋째, 심리적 회피와 행동 위축. 반추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의 공통점은 현실의 도피라는 점이다. 반추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불만족과 불안이라는 문제 상황을 피해 과거라는 둥지로 숨어버리는 회피 행동을 반복한다. 이로 인해 현실 속에 살아 숨쉬는 나의 행동 반경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추와 행동 회피 또는 사회적 회피의 연계성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행동 반경의 위축과 사회적 연계성의 약화는 다시 심리적 회피로 이어지고 현실에 놓여진 문제는 해결이 아닌 방치 상태로 남아 문제 상황, 심리적 회피, 행동 위축, 문제의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를 갉아먹는 반복 재생 영상, 루미네이션. 그렇다면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상과 반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루미네이션은 어떻게 나를 갉아먹는가? 반추는 전통적으로 우울증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루미네이션을 경험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감정적 무기력과 스트레스, 우울감, 그리고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나 일시적인 우울감을 넘어서서 만성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병리 현상을 동반한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인간의 뇌는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어 문제 해결, 계획의 수행, 집중력 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린다.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 모델에 따르면 반추는 단순한 우울 관련 사고력이 아니라 의도, 기억, 정서, 외부 사건이 상호작용하면서 뇌 속 의식적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로 인해 인지적 흐름이 방해받고 집중력, 기억, 의사결정 등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추에 동반되는 회피 행동이나 사회적 회피 증상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넘어서서 대외 활동 및 인간관계, 사회적 교류 활동의 회피로 이어진다. 이러한 회피와 위축은 삶의 만족도, 적응력,
회복 탄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 행동을 멈추는 구조는 기회 손실, 정체, 미래에 대한 무력감, 자기효능감, 저하 등으로 연결되어 정신적 소모감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가져온다. 생각도 습관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여긴다. 즉, 생각은 자신의 고유한 의지로 바꾸거나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의외로 사람의 인식과 생각은 자의보다는 주위의 환경, 주변인, 흔히 보고 접하는 정보에 의해 쉽게 조작되고 왜곡된다. 뿐만 아니라 생각 역시 관성의 힘에 따른다. 우리가 오늘 한 생각의 대부분은 어제 했던 생각이고,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진 인식과 생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한 번 우울감의 늪에 빠진 생각은 쉽사리 그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루미네이션, 즉 후회의 무한 반복 재생 상황에 빠진 사람이 그 늪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라. 루미네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몸과 정신의 분리다. 육체는 현실에 머무르되 정신과 생각이 과거의 늪을 헤매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루미네이션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생각과 마음, 정신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몸과 마음은 이미 무기력감과 우울감, 자책과 후회, 불안과 스트레스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다. 그 어떤 의욕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을 가다듬고 정신을 현재에 집중시킬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과도한 목표를 세우거나 심리적 자책감, 과도한 생각은 금물이다. 이부자리 정리하기, 동네 한 바퀴 돌기, 하루에 딱 10분간 걷기,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같은 간단하고 쉬운 목표를 세우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하기. 생각은 무형이다.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식의 흐름을 가시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데에는 기록이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기록해본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록해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실천 방안도 기록해본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보는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을 기록으로 바꾸어 문제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구조화해보는 과정이다. 부정적 소용돌이에 갇힌 감정을 원인, 현 상태, 대안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문제의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 행동 사이의 객관적 거리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적 활동과 창조적 행위에 집중하기. 오직 과거의 회상과 반추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몸과 마음을 보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천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신체 활동 시간을 점차 늘려야 한다. 또한 그림 그리기, 수공예품 만들기 등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에 집중할 때 과도한 생각의 흐름을 멈출 수 있고 뇌활동과 에너지 역시 긍정적 회로의 흐름으로 변화하게 된다. 넷째, 나 이외의 존재에 집중하기. 루미네이션은 나 스스로 생각을 내 안에 가두는 행위이다. 나는 생각을 과거에 가두고 생각은 다시 나를 생각에 가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바깥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정한 역할과 헌신을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예컨대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키우기 같은 다른 대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맡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혹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쓰레기 5개 줍기, 하루 동안 3명에게 감사의 인사 건네기처럼 내가 아닌
타자나 내 이웃 사회를 위한 아주 작은 행동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섯째, 감사하기. 사람들은 감사하기의 가치를 쉽게 평가절하한다.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상하고 무의미한 잔소리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생각도 습관이다.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불만을 더 쉽게 말한다. 반성과 자족보다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쉽기 때문이다. 반성과 자족은 책임을 의미한다.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실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만이 자성과 자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책임지기를 꺼린다.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고 문제의 원인을 세상과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책임을 지기보다 쉽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자리할 틈이 없다. 누군가가 타인과 세상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마음이 풍족하고 성숙하고 성실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현 상황이 풍족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성과에 이르렀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설령 현실이 부족하고 기대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주위를 둘러보고 하루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은 차고 넘치게 많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올라올수록 감사하라. 오늘 하루 마주친 경비 아저씨께, 버스 운전기사님께 수고를 마다하고 택배를 가져다 준 분께,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온 가족과 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주문을 외치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회오리 속에서도 조금씩 감사함의 내성과 관성이 자라나게 된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 결정이고 현재는 진행 중인 기회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다. 현재는 미래의 과거다. 미래의 과거가 될 현재를 또 다른 후회와 자책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당신은 뼈를 깎는 수행과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행동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위대한 것일 필요가 없다. 아주 작고 미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5층 계단 오르기,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3개 줍기, 하루에 3명에게 감사의 인사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과 목표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바꾼다. 그렇게 바뀐 오늘과 내일은 종국에는 당신이 그토록 후회하는 과거조차 바꾸게 된다. 우리의 삶에는 단 2가지만이 존재한다. 성공과 배움. 당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후회와 자책이라는 그 왜곡된 기억도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일 뿐이다. 부정적 사고의 회로를 바꾸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작은 행동을 실천하라. 과거를 헤매이고 있는 생각을 현재로 이끌고 오는 것을 단념하지 말라. 당신이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며 현재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라. 바로 지금 당장.